안녕하세요. 나의 빛나는 오늘 율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세 박철수 할아버지. 당뇨 진단받은 지 15년째. 혈당이 200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절망뿐이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52년 전 헤어진 첫사랑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만남이 할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혈당 200에서 120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삶에서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매일 혈당 재는 것도 스트레스고, 뭘 먹어도 불안하고, 약은 점점 늘어나고,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게 가장 힘들죠. 가족들은 걱정만 하고, 친구들은 점점 만나기 어렵고, 결국 집에서 혼자 병과 싸워야 하는 현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와닿으실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똑같았거든요. 당뇨 때문에 포기한 게 정말 많았어요. 좋아하던 회식 자리도 포기하고, 등산 모임도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더 이상 못 가게 됐어요. 결국 집에서 혼자만 있게 됐죠.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가끔 안부 전화만.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할아버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당이 200 넘던 분이 어떻게 120대까지 떨어뜨렸는지, 시력도 어떻게 다시 좋아졌는지, 무엇보다 삶의 의욕을 어떻게 되찾았는지, 심지어 70대에 새로운 사랑까지 찾았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이 모든 비밀을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받은 지 15년째였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그냥 약 먹고 조심하면 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혈당은 200을 넘나들기 시작했고, 당화혈색소는 9를 찍었어요. 정상이 6 이하인데 9라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이대로 가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에서 준 식단표는 너무 복잡했어요.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조금만 먹고, 이 시간에는 이걸 먹고 저 시간에는 저걸 먹고. 혼자 사는 집에서 그런 복잡한 식단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웠어요. 운동하라고 하는데 관절도 아프고 의욕도 없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무슨 운동을 하라는 건지. 약만 점점 늘어갔죠. 혈당약에 혈압약, 거기에 콜레스테롤약까지. 하루에 먹는 약이 10알이 넘었어요. 약 먹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정도였죠.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신문 글씨가 잘 보이지 않더니, 나중에는 혈당 측정기 숫자도 잘 안 보였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이제 정말 심각하구나. 당뇨가 눈까지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철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의욕을 잃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집에서 당뇨 식단 챙기는 것도 너무 귀찮았어요. 냉장고에는 항상 같은 반찬들. 김치, 콩나물, 시금치. 가끔은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혈당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도 이제는 재미없었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집중도 안 됐거든요. 친구들 전화도 받기 싫었어요. 만나자고 하면 핑계대고 거절했어요. 혈당 때문에 같이 밥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시고, 뭘 해도 재미없을 것 같았거든요. 점점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혼자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 이런 생각만 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우울한 하루였죠. 철수 할아버지는 집에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편함에서 복지관 안내문을 발견했어요. 당뇨 건강교육 무료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또 뻔한 얘기겠지. 약 먹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라는. 들어도 실천 못할 얘기들.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시간도 남는데 뭐. 복지관까지 가는 길도 힘들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거든요. 당뇨 때문에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겨우 복지관에 도착해서 강의실을 찾았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노인분들이 20명 정도 앉아 계셨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뒷자리 구석에 앉으려고 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혹시 영희 씨 아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52년이라는 긴 세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 설마 철수 씨세요? 영희 할머니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52년 전 철수 할아버지가 21살이었을 때 영희 할머니는 19살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죠. 매일 만나도 보고 싶고 하루라도 못 보면 안달이 나고 그런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철수 씨는 공장에서 일했고 영희 씨는 양복점에서 재단 보조를 했어요. 퇴근 후에 만나서 같이 걷고 일요일에는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먹고 영화관에서 로맨스 영화 보면서 손잡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결혼 약속도 했었어요. 돈 좀 모으면 조그만 집 얻어서 살자고 아이들 낳아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런 꿈을 꿨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철수 씨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그때는 일자리 구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몇 달을 백수로 지내다가 결국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하지만 부산까지 가려면 서울을 떠나야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았고 전화도 귀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철수 씨가 영희 씨에게 말했어요. 부산에 가서 돈 벌어서 돌아올게. 기다려줘. 영희 씨도 울면서 약속했어요. 기다리게. 꼭 돌아와. 처음 몇 달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보고 싶다는 편지. 사랑한다는 편지. 빨리 만나고 싶다는 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철수 씨는 조선소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용접하고 망치질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편지 쓸 힘도 없었어요.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복점 일이 점점 바빠졌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1년, 2년이 지나면서 각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철수 씨는 부산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했고 영희 씨는 서울에서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자식 낳고 키우고 남편, 아내로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첫사랑은 추억 속으로 묻혔어요.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남편, 아내니까 그냥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5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정말 영희 씨 맞네요. 철수 씨도 참 안 변했네요. 물론 많이 늙었죠. 주름도 많이 생겼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 하지만 그 눈빛만은 52년 전 그대로였어요. 둘 다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강의가 시작됐어요.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분씩 말씀해주세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이었어요. 혈당 관리 어렵다. 약 효과가 별로다. 운동하기 힘들다.
식단 조절 어렵다. 철수 할아버지 차례가 왔어요. 박철수입니다. 당뇨 진단받은 지 15년 됐고요. 요즘 시력도 나빠지고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옆에 앉은 영희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철수 씨도 당뇨 환자구나. 영희 할머니 차례가 됐어요. 이영희입니다. 저도 당뇨 환자예요. 진단받은 지는 12년 됐고요. 이때 철수 할아버지가 더 놀랐죠. 영희 씨도 당뇨세요? 52년 만에 만났는데 둘 다 당뇨 환자라니.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죠.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고요. 52년 만의 재회 정말 운명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았어요. 강의가 계속됐어요. 강사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그 중에 혈당 관리 잘 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비법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그때 영희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요즘 잘 관리되고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은 당뇨 환자인데 관리가 잘 된다고? 강사 선생님도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요. 식단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해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감탄했어요. 나와 똑같은 병인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 보이지?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강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먼저 말을 꺼낸 건 영희 할머니였어요. 철수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망설였어요. 52년 만에 만난 첫사랑. 이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산 사람. 괜찮을까?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커피 한 잔이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철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52년 만이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당뇨 진단받고 우울증까지 왔었거든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사니까 관리도 엉망이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요즘 냉장고에 있는 게 김치랑 계란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당뇨 환우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식단 관리하고, 서로 혈당 체크도 도와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혈당이 점점 안정됐어요. 정말요? 얼마나 떨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80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132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뜨렸어요? 첫 번째는 동반자의 힘이에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 하면 포기하기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당뇨는 스트레스에 정말 민감해요. 외로움과 우울감이 혈당을 올려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혼자 있으면 아무 때나 먹고 자지만 약속이 있으면 생활 패턴이 규칙적이 돼요. 맞아요. 저도 요즘 완전히 불규칙해졌어요. 그때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철수 씨,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같이 요리해서 먹고 혈당도 서로 체크해주고. 제가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저도 혼자라 외로웠는데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가 52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우연일까요? 어쩌면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건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특별한 동반자 생활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영희 할머니가 철수 할아버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 준비되셨어요? 첫날은 동네 한 바퀴만 걸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던 철수 할아버지. 하지만 영희 할머니가 계속 격려해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저도 처음에는 5분도 못 걸었어요. 함께 걸으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운동 후에는 함께 혈당을 쟀어요. 철수 할아버지 혈당은 여전히 190, 영희 할머니는 135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꾸준히 하면 분명 떨어질 거예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영희 할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이건 혈당 지수가 낮아서 좋아요. 이건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에 도움이 돼요. 이건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철수 할아버지는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어요. 함께 요리도 했어요. 영희 할머니가 당뇨 환자용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현미밥 대신 콩밥, 튀김 대신 찜 요리, 단맛이 필요하면 스테비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당뇨 식단도 얼마든지 맛있게 할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철수 할아버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혈당이 190에서 170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떨어지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혈당 말고도 다른 변화들이 있었어요. 잠을 푹 자게 됐어요. 식욕도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영희 할머니와 만나는 게 기다려졌어요. 2달째. 혈당이 155까지 떨어졌어요. 3개월째. 140까지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좋은 동반자가 생겼어요. 6개월 후. 철수 할아버지의 혈당은 평균 125가 됐어요. 당화혈색소도 7.2로 떨어졌어요. 시력도 많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매일 웃게 됐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달랐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당뇨 환우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당뇨는 혼자 이기는 병이 아니에요.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하고 깊다는 걸 알았어요.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랑.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또 있을까요?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해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해요. 함께 혈당을 체크하고 서로 격려해요. 철수 할아버지의 혈당은 평균 12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희 할머니도 더욱 건강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 당뇨 합병증 걱정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디뎌보세요. 복지관이든 환우회든 취미 모임이든 어디서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해요.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 그런 사랑이 가장 큰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